우리 다 아시죠? 기쁨, 슬픔, 분노, 혐오, 공포 다 아시죠? 그리고 이건 이 라일리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넘어가자. 자, 그래서 일단 스토리를 보면은 스토리 뭐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만 할게요. 우리가 라일리가 나오죠. 얘가 이제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혐오 다섯 명이 라일리 머릿속에 이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이사를 갑니다.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가요. 근데 전학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울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기쁨이 얘가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하면서 라일리는 항상 행복해야 돼 하면서 막 슬픔이도 막 그 원 그려놓고 못 나오게 하고 그러죠. 그렇게 아이고 기쁨이 다 하고 있는데 음, 울면서 그때 이제 슬픔이 그때 핵심 기억을 건드리고 슬픈 기억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완전히 망한 것처럼 막 기쁨이랑 막 싸우죠. 막 다투다가 갑자기 기쁜 슬픔이 그 본부에서 그 빨려 나가서 슉 가죠. 딴 데로. 여기서 이렇게 슉 해가지고 포인트가 안 보이냐? 슉 해가지고 이렇게 슉 가죠. 펜.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쁨이랑 슬픔이랑 뭐 우여곡절을 겪고 빙봉도 만나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인데 오늘은 뭐 스토리하다 다들 아시니까 제가 정말 감명 깊었던 재밌었던 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제일 처음은 핵심 기억. 우리가 처음에 그 다섯 개 노란색 잘 안 보이는데 잠깐만 주황색 다섯 개 구슬이 나오잖아요 가운데 거기 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모여서 그 성격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섬이 있어요. 거기다 에너지를 막 공급하죠. 그래서 그때 이 섬이 뭐 가족섬, 우정섬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이제 공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모여서 기억이 모여 자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각각 살아오면서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 그 기억이 모여서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렇게 나라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생각해보려면 보통은 우리가 과거에서 찾죠. 나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뭔가 성공적인 경험을 많이 했던 분은 나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막 실패만 했다. 그러면 나는 부족하다. 나는 뭔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과거가 모여서 현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라일리도 처음에는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랑 같이 놀고 막 엄청 좋았던 기억들 이제 긍정적으로 가득 차 있다가 이제 이사하면서 상처받고 하면서 일부가 흔들리는 모습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핵심 기억, 그러니까 기억이 어떤 자아를 형성한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라고 제가 봤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또 보면은 우리가 슬픔이 기존의 노란 구슬을 변화시키면서 원래는 좋았던 기억인데 사실 좋았던 기억이 슬픈 기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죠. 그래서 같은 기억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생기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아이고 이거는 이제 빙봉인데 여기는 제가 저작권이 상관없어서 우리 오래 있어도 됩니다. 빙봉 우리 상상 친구라고 하죠. 상상 친구. 우리 혹시 상상 친구 기억 나세요?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연구에서는 뭐 절반 이상이 어릴 때 상상 친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거 있으셨나요 혹시? 그래서 뭔가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빙봉이 나오는데 뭐 상상 속에 뭐 코끼리 같이 생긴 이런 존재인데 어릴 때는 얘랑 막 놀죠. 상상 친구랑 즐겁게 막 노는데 이렇게 상상 친구랑 노는 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게 또 있었는데 까먹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얘랑 같이 노는데 같이 노는 게 이제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친구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감정을 처리하고 사회적 기술 연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만나면서 빙봉이랑 만나는데 그 기억 쓰레기통에 같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빙봉이 그 스케이트보드 빙봉 하면서 이렇게 막 가는데 끝까지 막 못 가가지고 자기는 희생하고 기쁨이랑 슬픔만 이렇게 슉 보내죠. 그리고 빙봉이 사라지면서 빙봉은 빠이빠이 하는 이 눈물 나는 장면. 이때 조금 뭉클했는데 그러지 않으셨나요?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상상 친구랑 이별을 하고 새로운 성장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억인데 저는 기억 인형 친구. 그쵸? 인형도 될 수 있죠. 네, 그죠? 인형도 어떤 대상으로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인형에 내가 어떤 인격을 주입하고 대상으로 본다면 뭐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인사이드 아웃 볼 때 제일 재밌었던 파트가 저는 여기였어요. 기억에 대한 거 나올 때.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기억이 우리가 거기 영화에서 보면 라일리가 밤에 자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루 종일 이렇게 구슬이 막 여러 가지 색깔의 구슬이 막 만들어지는데
잠들면 갑자기 일을 하죠. 그래서 기억들이 이제 요렇게 생긴 여기로 이렇게 슝 쏘죠. 슝 쏴가지고 멀리 가죠. 요런 과정이 이제 잠이 들면 이제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단기 기억은 해마라고 하는 데 있고 장기 기억은 데네피질이라고 하는 데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은 처음에 본부에 생성되던 이 기억들, 이거는 이제 해마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잠이 들면 이제 데네피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 보여드리면 좀 전문적인 그림인데, 히포캠퍼스 여기가 해마예요. 해마. 여기가 이제 감정을 담당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곳들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단기 기억은 여기 있어요. 낮의 기억들은 여기 있다가 밤이 되면 우리가 잘 때 이 기억들이 대뇌피질, 그러니까 이런 뇌로 가는 거예요. 이런 뇌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뇌로 이렇게 슉슉슉 갑니다. 슉슉슉. 이 광경을, 이거를 애니메이션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너무 진짜 감동스러웠어요. 처음에 와, 이걸 이렇게 표현하다니. 그래서 우리가 수면에서 특히 깊은 단계에서 해마가 이제 이 하루 있었던 일들을 빠르게 어떤 리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요거를 또 대뇌피질로 보내는 과정입니다. 또 짤을 잠깐 봤는데, 요게 이제 장기기억 섬이에요. 이거 다 기억나시죠? 여기 보면 구슬들이 다양한 색깔 구슬들이 다 있죠. 이거 모양 보이세요? 이 모양? 이 모양이 또 데네피지라고 또 비슷한 모양이에요. 또 이 모양, 이런 것들이 다 이거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이런 식으로 장기기억 섬으로 가는 건데, 근데 이게 보통 장기기억 되는 게 다 색깔이 들어있죠. 색깔이 들어있는 건 이게 감정이, 잠깐만 이거 써 있었나? 아, 그죠. 감정이 결합된 기억이 오래 가요. 우리가 왜 좋았던 기억, 좀 부정적인 감정이 더 강하긴 한데, 좋았던 기억, 슬펐던 기억, 이런 감정이 있는 기억들이 보통은 우리 다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거기서 또 청소하는 게 나와요. 청소하는 기억나죠. 기억, 오래된 기억 뭐 삭제하는 장면 나오는데, 그 구슬들은 색깔이 없어요. 빛이 잃은 구슬들. 그러니까 오래되면 우리가 더 이상 기억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통은 회색 색깔이 쓰레기통으로 슉 들어가서 처리를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감정이 있는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또 재밌게 봤던 파트는, 제가 이분법적 사고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릴 때는 기쁨이 무조건 완전히 주인공이죠. 기쁨이 착한 애고 슬픔은 나쁜 애, 완전 있어서는 안 될 존재,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기쁨이 막 슬픔을 엄청 무시하고 막 괴롭히잖아요. 너는 있어서는 안 될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클라이막스, 이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이 장면?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쁨 장면이었는데 슬픔이 만져요. 그래서 이렇게 기쁨이 슬픔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잠깐 헷갈린다. 아이스하키 끝나고 나서 기뻐하던 장면이었는데, 그때 뭔가 라일리가 뭐 실수를 했던가 그게 슬픔으로 바뀌어요. 근데 라일리가 뭐 슬퍼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와서 위로를 해주죠. 슬픔을 통해서 따스한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고, 나한테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이게 또 다른 새로운 감정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재구성하는 거죠. 감정과. 그래서 이 장면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분법적 기쁨, 슬픔, 이분법적인 차원, 얘는 좋은 거, 얘는 나쁜 거였는데, 이 슬픔이 나쁜 게 또 아닐 수 있겠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어린 유아는 기쁘면서 슬플 수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오직 한 번에 한 가지 기분만을 느끼죠.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고학년, 라일리 나이쯤 되면 슬슬 이제 압니다. 복합적인 감정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는 과정도 이렇습니다. 이분법적 사고. 근데 우리가 성인인데도 여전히 이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감정을 보면은, 우리가 이 감정이 6가지 감정이 이분이 연구하신 거에서 따왔대요. 폴 에크만 이분이 연구를 하신 게 기본 감정인데, 6개가 이제 원래 6개래요. 분노, 혐오, 공포, 기쁨, 론리니스, 그러니까 슬픔, 쇼크, 충격. 얘는 이제 영화에서 빠졌죠. 6가지가 기본 감정으로 보는데, 근데 얘네가 모두가 의미가 있다. 근데 보면, 영화에서 보면은 한 번씩 나와서 한 번씩 활약을 하죠. 앵거도 그렇고 뭐 두려움도 그렇고 혐오도 그렇고 한 번씩은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fear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경보를 울려서 대비하거나 도피하게 하는, 그래서 대비를 할 수 있고, 혐오는 우리가 유해한 것, 이거를 조금 멀리해서 어떤 경계를 세우는, 우리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분노는 우리 부당한 대우에 저항을 하죠. 사실 분노도 필요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부당한 대우나 좌절 상황에 맞서서 에너지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적당하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슬픔은 상실 처리를 합니다.
슬픔은 상실을 처리하고 주위의 도움을 이끌어내기도 하죠. 우리 라일리 마지막처럼 슬퍼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와서 해주고, 아 이런 게 있구나, 나한테 이런 좋은 사람도 있구나 라고 연대를 확인하면서 또 하나의 회복을 갈 수 있는 거. 기쁨은 뭐 너무나 뭐 좋죠. 보상과 긍정적인 강화, 삶의 활력을 주고 유대를 촉진하는 역할, 보상과 긍정. 이런 식으로 5가지 감정이 모두 존재의 의미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인 이 영화의 주제인 것 같고, 특히나 여기서는 슬픔의 가치죠. 주인공 슬픔과 기쁨. 특히 기쁨하고 슬픔은 머리 색깔과 눈동자 색깔이 파란색으로 같죠. 그것도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